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이상 방송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본질부터 이제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수치나 데이터나 이런 것까지 제시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하고 중국은 G2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나라 두 곳이에요. 미국은 원래부터 강대국이었고 중국은 갑자기 떠오른 강대국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중국이 잘 성장을 했는데 미국이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주식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트럼프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같이 잘 살자, 좋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중국을 압박을 하고 문제를 삼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질을 알아야, 그게 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또 앞으로 그 나름의 전망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알기는 알고 내 생각에 따라서 투자를 하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정하던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를 보면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었잖아요. 주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겠죠.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무역 수지, 흑자, 적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 공정하게 무역을 했으면 좋겠다. 공정하게 무역을 했는데도 우리가 적자일 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럼 중국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혹은 트럼프가. 이게 바로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쉽게 말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자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 이제 싸게 파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물건보다 중국에서 만든 이른바 카피 제품들이 훨씬 싸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 잘 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적자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중국에 뭔가 합자 회사를 만들거나 이러려면은 또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중국만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공정하지 못한 어떤 방법들로 발전을 하고 그 발전이 지속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들, 1위의 강대국이라는 이런 입지, 경제적인 어떤 발전에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공장이나 시설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중국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또 자국민들은 그 공장에서 또 수입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제품들은 경쟁력을 잃고 물론 가격 경쟁력이 좀 강하겠지만요. 이제 대륙의 실수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중국이 계속 카피 제품만 하다가 또 혁신적인 제품도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먹고 살기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의도, 또 하나는 자국의 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전문가의 의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되게 경제적인 패권을 쥐고 있고 또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키를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 뭐 협상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도 중국 나름의 입장이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그 중국 공산당이 정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가 아니라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 나라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나 자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분명히 이제 그게 불만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웨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중국의 방화벽이라고 하죠.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그 외국의 IT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좀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자기네들의 IT 기술이나 IT 서비스들은 해외로 마음껏 나가고 뭐 이런 일방향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이뤄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개방하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이제 약간 개입이 되어 있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이제 재선을 위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무릎 꿇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면 재선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정치 체제를 지켜야 되잖아요. 경제하고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어떤 그 정치도 그렇고 결국은 계속해서 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거의 모든 일들이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역시도 돈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지금 이게 총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로 서로 무력을 행사해 가지고 세계를 쟁취하겠다라는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핵전쟁이 발발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죽지만 나도 죽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무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입장, 그리고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라는 형태가 무역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니까. 그 무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세를 가지고 무기로 삼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첫 번째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출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품이 되는 거죠. 그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야 중국 제품의 인기가 줄어들고 판매가 줄어들고, 그렇게 해야 자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세, 즉 이제 세금을 더 크게 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만든 스마트폰하고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제품의 성능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미국에서 만든 휴대폰은 미국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 인프라적인 문제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고 해봐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훨씬 싸고, 그리고 뭐
인프라도 좀 더 이제 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에 미국에서 팔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제품이 비슷하네? 그렇다면 좀 더 저렴한 걸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80만 원에 팔리던 중국 제품에 30%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했다. 그러면 중국의 스마트폰, 그 80만 원 하던 스마트폰은 104만 원이 되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품을 고를 때 제품은 똑같은데 자국 제품이 더 싸요. 자국 제품을 고르겠죠. 그러면 중국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강 건너 불구경처럼 재미있게 구경하면 누가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말면 되지, 뭐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해봐요. 그걸 파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중국에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중국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거나 인기가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어서 더 이상 판매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부품 판매량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품 수출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내 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환율이에요. 예전에 1985년인가 그 독일과 일본이 중국처럼 아주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환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독일과 일본을 공격을 했었죠. 그때 했던 게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판매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엔화의 가치를 절상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엔화가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합의를 통해서 엔고라고 하죠.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절상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일본 제품이 경쟁력을 막강하게 가지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요. 자, 그 뒤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졌죠.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얻었었죠. 일본하고 경쟁을 하던 뭐 이런 자동차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제품들이 일본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가 그 틈을 타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관세를 통한 어떤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는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상으로 얘기했었어요. 환율 조작국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환율이 원래의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화폐 가치를 올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경쟁력의 우위에 서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각 나라들이 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원칙을 둔 거예요. 자, 지금 위안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관세를 통해서 중국 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환율까지 중국이 불리한 구조로 만들게 된다면은 중국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봉착을 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중국 내 기득권 세력들, 뭐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당이죠. 이 정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실제로
예전에 소련이 이제 붕괴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의 이런 경제적인 어떤 공격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려오죠. 그때 이제 소련이 기름을 팔아서 그 경제적인 어떤 부를 창출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오일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통해서 소련이 결국 붕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세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치 기득권 세력들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이 쉽게 이 문제를 수용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 전쟁에서 이겨야 정확하게 트럼프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도 너무 쉽게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불투명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결상전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합의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돼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그 경제 체계에서 고립화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이 부진해지게 되면서 힘들어지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런 수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자,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버렸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IMF를 거친 나라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했어요. 저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힘든 상황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 우상향의 하나의 변곡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위기를 해결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진짜 만약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이 막힌 상황이 발생을 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은 계속 저성장하는 이 경제 상황에서는 뭐 예전처럼 2배, 3배, 4배 이렇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서 그 위기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무역 협상이 잘 해결되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내 손실도 만회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게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